참석하신 내빈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권영세 의원님이십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네, 박대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발음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발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국회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공동 주최를 하는 변협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대한변협의 이종엽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유건영 변호사님, 권호현 변호사님, 그리고 사회까지 보시면서 주제 발표까지 해주실 유인호 변호사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개가 다시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진표 변호사님, 그 다음에 조영상 교수님, 박지혜 변호사님, GS의 ENR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계시는 이재승 전무님, 그리고 이춘수 변호사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사람 모이는 데 가기가 무섭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시간표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물론 탄소 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가속 페달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업계와 학계는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NDC는 국제협약인 만큼 한번 설정하면 이를 후퇴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소 중립 정책에는 대통령이 선언한 목표만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소요 비용, 지원 방안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이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만 기대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탄소 중립은 결국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안, 미사여구뿐인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과감히 버리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별 비용부터 추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천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 중립 관련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실천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 탄소 중립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대한변협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영세 국회의원님과 함께 탄소 중립과 헌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에 자장과 발제, 토론으로 참여하셔서 더욱 자리를 빛내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온도 1.5도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법제화했으며 10월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에너지 전환법 등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정책은 헌법의 기본 원칙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을 법의 지배 관점에서 조명하고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오늘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탄소 중립 정책이 준수해야 할 헌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권영세 의원님과 또 대한변협의 이정유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탄소 중립과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잘 지키고 적법 절차에 따른 우리 환경변화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냐 하는 심포지엄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또 힘을 보태주셔서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발제해 주실 유건홍, 권호현, 유인호 변호사님과 토론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탄소, 온실가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던 시기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짧은 시기내 5년, 10년 이내에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현실 피부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이 달라졌구나, 아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과제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인류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들은 사실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경제 대국들이 다 앞장서 가지고 환경을 파괴한 것인데 후발주자들이 왜 그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 고민도 또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이게 중진국이나 혹은 후발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생존권도 지켜나갈 것이냐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힘든 숙제가 우리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에너지 요금의 문제, 쉽게 말해서 뭐 전기 요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뭐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우리 지금의 전기요금보다 3배씩 더 물려도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정부가 40% 탄소 NDC 목표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적절한 것이냐, 나아가서 헌법적 절차,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작정 내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거는 학자적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적어도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과 행정부에서는 무책임한 발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기도 합니다. 당장 올해 겨울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급 문제로 해서 전기와 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유럽의 경우에 러시아의 가스 문제 때문에 에너지의 해외 의존성이 높은 것이 아주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야말로 에너지 해외 의존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 문제가 단순하게 산업의 문제만이냐?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문제하고도 연결된다. 에너지 없이 어떻게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근본적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 상당히 많은 숙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은 매우 졸속적으로 발표가 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30%를 할 거냐, 35%를 할 거냐, 40%를 할 거냐 논의 과정에서 그냥 내지르는 쪽으로 간다. 뭐 통계적인 근거나 과학적 자료의 제시도 없이 30%냐 40%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냥 내지르는 쪽으로 간다.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이것은 국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결코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반드시 또 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는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게 국제사회 속의 국가 간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다. 우리가 선대로서 후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천적 대안들을 꼭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권영세 의원님 그리고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는 것 감사드리고, 주신 과제들을 잘 녹여내서 실제 실천적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우리 권영세 의원님은 제가 특별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십니다. 제가 많이 따르고 있고요. 많은 것을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조인 출신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딱 본인의 전공에 맞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한의의 소관 사항이고 과제이고, 또 법조인 출신답게 이것을 헌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모해 보는 그런 오늘 심포지엄이라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깊은 좋은 해법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추진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문제, 그것이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탈원전을 기조로 한 그런 탄소 중립 문제, 이것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가 이 탈원전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찬반 논란을 오히려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헌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지 않는가, 방법론이나 목표의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 입법이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 기본법이 여야 간의 충분한 토의나 그런 검증 과정, 실천 과정, 실천 방식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날치기법입니다. 이 날치기법으로 만든 벼락치기의 그런 방법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부담과 피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헌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소 무리한 다소가 아니죠. 완전히 무리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또 따라서 또 설치된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도 진여 인사만으로 편향적인 구성으로 되면서 이것이 어떤 객관적이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새로 구성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한전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련 사장들이 탈원전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는 탈원전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서슬퍼런 그런 드라이브에 숨죽여 있다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원전 없이는 탈원전도 불가능하다. 또 특히나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NDC 40%라는 목표는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나 가중하고 우리 현실에 너무 도외시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들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탈원전도 재검토되어야 되고 많이 앞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입법적인 그런 후속 대책들 그런 걸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심포지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출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